아이들의 성공 습관 9번째, 괴테에게 배우는 창의력. 모든 것은 책에서 나온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독일의 소설가이자 시인, 비평가이며 정치가, 과학자, 무대 연출가로 여러 분야에 걸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 인물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소설가로 이름을 널리 알렸고 죽기 불과 몇 달 전에 완성한 파우스트는 가장 훌륭한 세계 문학 작품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우리 괴테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나는 볼프강 괴테예요. 나는 언론인이자 과학자, 해부학자, 소설가이자 시인, 비평가, 화가, 교육가, 정치가, 전문학자, 지질학자, 광물학자, 무대 연출가, 여행가, 장관, 자연 연구가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죠. 아버지는 맞춤 가정교사.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유명한 소설가이지만 단순히 소설가에 머물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한 사람으로 더 유명합니다. 서양에서는 호메로스, 단테, 섹스피어와 더불어 4대 시성, 네 사람의 위대한 시인으로 불리기도 하죠. 호메로스, 단테, 섹스피어, 괴테 4대 시성으로 불린답니다. 괴테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아버지 덕분입니다. 괴테의 아버지는 괴테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 산책하기를 좋아했어요. 어린 괴테를 가슴에 안고 거리나 들판을 걸으며 만나는 것들마다 재미있는 지식을 전해주었죠. 새를 보면 그 새의 이름과 습성을 이야기해주고 마차를 보면 마차는 어떻게 만들고 말은 어떻게 다루는지 알려주는 시기였죠. 괴테는 일찍이 아버지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 풍부한 어휘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괴테가 어렸을 당시 독일에서는 잘 사는 집 아이들 대부분은 집에서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괴테의 아버지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괴테를 가르치는 데 아낌없이 썼어요.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이름난 가정교사를 불러 가르치게 하기도 했죠. 그리해 괴테는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문학과 예술,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 그리스어, 종교, 음악, 미술 등 거의 모든 과목을 가정교사에게 배웠어요. 괴테의 아버지는 괴테의 할아버지가 여관을 운영하면서 모은 많은 재산 덕분에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하고도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낼 수 있었죠. 이탈리아 등을 여행하거나 미술품을 수집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괴테만큼 떳떳한 직업을 가진 인물이 되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괴테도 아버지처럼 이탈리아를 2번에 걸쳐 2년 가까이 여행했습니다. 여행의 느낌을 쓴 이탈리아 기행은 세계적인 고전으로 통합니다. 괴테는 이 책에서 로마 땅을 밟게 된 그날이야말로 나의 제2의 탄생일이자 나의 진정한 삶이 다시 시작된 날이라고 했어요. 여행은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줍니다.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연환경, 문화, 예술, 역사를 만날 수 있죠. 유럽의 이름난 집안들은 자녀가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반드시 유럽 곳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했어요. 특히 유럽 사람들은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체험해야 할 인생의 과정으로 꼽았다고 해요. 서양에서는 학교 제도가 생겨난 뒤에도 오랫동안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괴테도 어린 시절에 유명한 가정교사에게 전 과목을 배웠죠. 괴테 아버지가 학교 수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괴테의 아버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데다 괴테가 타고난 재능을 보이자 더욱 열심히 공부를 시켰어요. 괴테와 여동생에게 이탈리아어를 직접 가르치기도 했죠. 괴테는 때로 여러 명과 함께 공부하기도 했어요. 영어나 라틴어 같은 외국어는 혼자 가정교사에게 배웠지만 문학은 친구들과 함께 배웠어요. 오늘날 과외 그룹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 문학에 재능이 뛰어난 괴테는 불만이 있었어요. 문학 선생님이 다음 시간까지 시를 지어오라는 숙제를 내주면 자신의 가정교사에게 부탁해 시를 지어오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개인 가정교사가 아이 대신 숙제를 해준 사실이 들통났어요. 그 뒤로 문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 자리에서 시를 짓게 했죠. 그러자 괴테는 가장 뛰어난 시를 지어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해요. 괴테가 어린 시절에 가정교사에게 배운 흔적은 괴테 기념관인 괴테 하우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해요. 괴테 기념관인 괴테 하우스에는 청소년의 과업이라는 제목의 공책들이 진열되어 있대요. 당시 9살인 괴테는 그 공책에 자신이 이미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라틴어 연습 문제를 풀었다고 자랑스럽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괴테는 10살 때 이미 이솝의 이솝 이야기,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오피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디포의 로빈슨 크루스를 읽었어요. 아라비안 나이트, 파우스트 박사, 아름다운 마겔론의 포르투나투스와 같은 민담집도 읽었고 마르틴 루터, 독일의 종고 개혁자이자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매일 읽었다고 해요. 괴테의 명작 파우스트는 바로 어린 시절에 읽었던 파우스트 박사를 새롭게 창작한 것이죠. 괴테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데다 외국어를 4가지나 배워야 했기 때문에 무척 힘들어했어요. 그런데도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외국어가 있으면 공부시켜달라고 아버지를 졸랐대요. 아버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히브리어도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대견스러워 김나지움의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김나지움은 16세기에 독일에서 고전적인 교양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세운 학교라고 합니다. 괴테가 성경을 읽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히브리어를 배우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죠. 히브리어까지 합치면 괴테가 공부한 외국어는 무려 5가지가 돼요. 성경은 교회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 누구나 읽어야 할 훌륭한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비롯해 유대인들이 들려주는 수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지요. 괴테는 고전문학의 걸작들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특히 라틴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영어를 잘하면 해리포터 시리즈를 우리말로 옮기기 전에 영어로 먼저 읽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죠. 괴테는 무엇이든 배우고 싶으면 아버지를 졸라서 배웠어요. 피아노도 그랬습니다. 한 번은 괴테가 친구네 집에 갔다가 친구의 피아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은 피아노를 가르칠 때 왼손과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에 별명을 붙여 불렀어요. 검은 건반과 흰 건반에도 별명이 있었던 거죠. 옆에서 친구가 공부하는 것을 지켜본 괴테는 음악 수업이 재미있으면서도 손가락 사용법과 박자가 아주 쉽게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괴테는 아버지에게 그 선생님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아버지는 그 선생님을 여러 방법으로 수소문해서 피아노 선생님을 맞이했죠. 괴테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림도 공부했어요. 하지만 히브리어나 피아노 등은 자신이 먼저 아버지를 졸라 공부하겠다고 했죠. 아이들은 대개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서 꾀를 부리는데 괴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이 생기면 먼저 달려들어 공부하려고 했죠. 어린 시절 괴테는 새 깃털이 날개에 어떻게 붙어 있나 살펴보려고 깃털을 모두 뽑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꽃잎들이 꽃받침에 어떻게 붙어 있나 보려고 꽃잎들을 모두 뜯기도 했대요. 괴테의 성격이 별나서가 아니죠. 호기심과 탐구욕이 강한 아이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랍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운 고전작품.
괴테는 무엇보다 상상력을 키우는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끌리는 마음, 정열 같은 감정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말했죠. 이는 라틴어, 그리스어 등 외국어로는 배울 수 없다고 꼬집어요. 마음속에 더 섬세한 감정이 일도록 오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같은 고전 작품을 읽으라고 합니다. 오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는 섹스피어 등 많은 작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리의 후세 사람들에게 상상력과 창작의 셈이 되었죠. 변신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를 로마식으로 다시 쓴 거예요. 질투와 싸움으로 신이나 인간이 동물이나 나무, 돌 등으로 변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2000년 전에 살았던 작가가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상상력을 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은 섹스피어의 로미오가 줄리엣에도 변신 이야기에서 동기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 구절이 나와요. 바빌론에 사는 피라무스는 동방에서 가장 잘생긴 총각이고 티스베는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둘은 앞 뒷집의 이웃에 살았다. 처음에는 우정이 싹 트다 점차 사랑으로 변해갔다. 부모는 물론 반대를 했고 이들은 눈짓 고갯짓으로 사랑을 나누었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신세를 한탄하다가 밤에 몰래 성을 빠져나가 바빌로니아 왕의 왕릉이 있는 곳에 뽕나무 밑에서 만나기로 했다. 먼저 티스베가 몰래와 기다렸다. 그런데 그만 사자 한 마리가 짐승을 잡아먹고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 그곳에 나타났다. 티스베는 급히 동굴로 몸을 피하려다 너무 놀라 얼굴을 가리던 너울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사자는 이 너울을 보자 피 묻은 입으로 갈갈이 찢어버렸다. 뒤늦게 도착한 피라무스는 피가 묻은 너울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다. 자신이 늦게 오는 바람에 티스베가 사자에게 잡아먹혔다고 오해한 것이다. 사자의 이빨에 물려 죽었을 때 티스베의 고통을 생각하고 자신은 죽어 티스베의 곁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옆구리를 찌르고 말았다. 티스베는 사자가 사라지자 동굴에서 나와 애인을 찾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애인이 피 묻은 너울을 쥐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지 않은가? 티스베는 그제야 앞뒤 사정을 알아채고 울부짖었다. 죽음이 당신을 내게서 떼어놓았지만 우리를 갈라놓을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하고는 티스베는 피라무스의 체온이 남아있는 칼을 가슴에 안고 고꾸라졌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와 너무도 비슷합니다. 피라무스와 티스베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온전히 창조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창조적인 작품도 다른 사람의 작품에 영향을 조금이나마 받게 마련입니다. 다만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구하는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죠. 부모님의 적극적인 교육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결실. 괴테가 위대한 문학가로 이름을 날리자 많은 사람이 괴테의 어머니를 연구했습니다. 어머니 카타리나의 자녀 교육 방법 가운데 특별한 점은 바로 이야기 교육입니다. 괴테의 어머니는 프랑크푸르트 시장의 맏딸로 태어났지만 독일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교육만 받았습니다. 성격이 자상한 어머니는 어린 괴테가 잠들 때면 전래동요를 자장가의 속도로 불러주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괴테는 어려서부터 전래동요를 들으면서 자라났죠. 아들이 3살이 되자 어머니는 밤마다 동화를 들려주었어요. 잠들기 전에 괴테에게 전래동화를 매일 한 편씩 들려준 거죠. 그러나 동화의 마지막은 들려주지 않고 괴테가 완성하도록 했어요. 괴테는 매일 밤 어머니에게 동화를 듣고 그 뒷부분을 지어내느라 신이 났죠. 괴테가 위대한 문학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데는
어머니의 이야기 교육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상상하고 추리하고 창작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길러졌어요. 괴테가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부모의 헌신적인 자녀 교육에 괴테 스스로 공부하려는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괴테는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는 스스로 찾아서 하고 어린 시절부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려고 수많은 고전을 읽었죠. 요즘에는 외국어만 잘해서는 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외국어 실력을 쌓아 그 외국어로 쓰인 책들을 읽으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죠. 괴테가 외국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고전 작품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독일에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프랑크푸르트의 명물 괴테하우스를 꼭 방문해 보세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괴테하우스는 독일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들르고 싶어 하는 곳이래요. 괴테가 태어나 청년기를 보낸 이 집은 괴테가 살던 당시 모습 그대로 잘 꾸며져 있어요. 또한 곳곳에 그의 작품과 유명한 예술가들의 그림과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죠. 시인의 방이라고 이름 붙은 이곳 4층에서 그 유명한 파우스트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초고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괴테가 25살 되던 해인 1772년에 발표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괴테의 친구가 한 여인을 사랑했지만 결국 실연을 당하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을 소설로 엮은 거죠. 이렇듯 이곳에서는 괴테의 흔적과 함께 옛 독일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괴테에게 배우는 5가지 좋은 습관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외국어를 꾸준히 공부한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기회가 많은 요즘에는 외국어 하나쯤은 잘 해야 합니다. 괴테는 라틴어, 영어, 프랑스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그 덕분에 유럽을 어렵지 않게 여행하고 외국 책에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먼저 읽을 수 있었죠. 외국어를 잘하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또한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잘 알 수 있고 외국인을 만나 얘기를 나누거나 함께 일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기. 괴테는 밤마다 어머니에게 이야기 한 편씩 들었는데 어머니가 들려주지 않은 결말은 자신이 마무리 짓곤 했죠. 이미 만들어져 있던 이야기와 달리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이런 연습이 밑거름이 돼 그는 위대한 문학가가 되었고 여러분들도 동화를 다 읽기 전에 책을 덮고 그 결말을 마무리 지어보세요.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도 꼭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들과 다른 생각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나 독창적인 내용이 나오니까요. 자, 세 번째, 여행을 성장의 계기로 삼는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옛 말이 있죠. 그만큼 여행하면서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괴테는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는 영감을 얻었어요. 괴테는 자연, 사람들과 삶과 풍습, 뛰어난 예술작품 등을 꼼꼼히 관찰하고 기록으로도 남겼죠. 여행으로 나를 키우려면 왜 자신이 여행을 떠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공부하거나 준비한 다음 떠나도록 하세요. 자, 네 번째, 호기심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탐구한다. 괴테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어릴 때 새 깃털이 날개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깃털을 모두 뽑는가 하면
꽃잎들이 꽃받침에 어떤 상태로 있나 보려고 꽃잎을 모두 뜯기도 했죠. 호기심이 생기면 그대로 두지 말고 괴테처럼 그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공부하고 탐구하는데 지식과 재능이 쌓인답니다. 괴테에게 배우는 5가지 좋은 습관 중에 5번째, 고운 글씨체를 갖도록 노력한다. 괴테는 자신도 놀랄 정도로 글씨체가 엉망이었어요. 대학에 다닐 때 교수가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체를 고치도록 거듭 권유한 덕분에 바로잡을 수 있었죠. 글씨를 잘 쓰면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울 뿐만 아니라 좋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신경 써서 글씨를 쓰면 침착성을 기를 수 있고 뇌를 발달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괴테에게 배우는 5가지 좋은 습관. 첫 번째, 외국어를 꾸준히 공부한다. 두 번째,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 세 번째, 여행을 성장의 계기로 삼는다. 네 번째, 호기심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탐구한다. 마지막 5번째, 고운 글씨체를 갖도록 한다. 자, 세상을 뒤흔든 위인들의 좋은 습관, 괴테에게 배우는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선생님이 들려주는 책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꿈에 조금씩 다다를 수 있을지 생각만 하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들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